그냥 시작하겠습니다. 관포지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죠? 그 금운고 누구더라? 조수가 간중과 호수. 그러니까 금운고를 정말 잘 킨 사람이 있었는데 듣는 사람이 죽고 나니까 금운고를 다시는 켜지 않았다, 그런 얘기였죠. 제가 그거를 듣고 예전에 금운고 그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게 더 슬플까, 아니면 이 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게 더 슬플까, 그걸 되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오면서 요번에 결론을 내린 건, 그리고 듣는 사람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듣는 사람이 더욱 훌륭하다 알아보고, 우리 동국천어락 선생님께서 어쨌건 어떻게 알아보시는지는 더 앞으로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초청해 주셔서 이렇게 들어주셔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저보다 일단 더욱 훌륭하시고, 훌륭하시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정말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제 소개를 시작하면서 언어 철학을 할 텐데요. 언어와 철학을 같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앞에 선생님 성함이 선생님 공간의 의미, 시간의 의미, 그리고 글자의 의미 그러셨죠? 그 의미, 말에서 의미가 아까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중요하고요. 공간, 시간은 공간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죠? 네. 이게 시간이죠. 네. 그러면 개체가 시간이죠. 분리될 수 없는 개체가 시간. 너무 어렵네. 시간과 공간은 같은 개에 있고 분리될 수 없고, 제가 여기 있는 게 제 시간이죠. 그렇다면 시간은 공기처럼 외부에 있지 않고 제 속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동한다는 자체가 시간의 관념으로 같이 가는 그런 개념입니까? 내가 공간을 이동하는 자체가. 하이데거가 시간은 개체다, 그거를 제가 시간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태초부터 우리는 여러분들 정말 훌륭한 철학을 하시면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말을 해주시려고 이렇게 노력하시고 계시잖아요. 태초부터 우리는 자아가 하나고, 아까 관측, 우주가 하나고, 기, 에테르, 그 연기로 태초에는 어쨌든 하나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전부 다 이렇게 많은 게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각자가 우주라는 겁니다. 태초부터 내가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기억이 시간이다. 그러면 시간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죠?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나라는 존재가 될 때까지 멈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습니까? 모든 게 지구, 태양 멈출 수 없이 등속운동, 같은 운동으로 멈출 수 없다는 거, 그게 그냥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개체가 시간이죠. 하루살이는 하루살이의 시간. 와, 바로 이해하셨네요. 저 이거 한 3년 전에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제주도 도서관에서 놀러 갔다가 그거 읽다가 눈먼 시길곡 이런 거 읽으면서 참 감명 깊게 생각해가 정말 깨달았다 생각했었는데요. 자, 그러면 시간에 대해서 얼핏 얘기했고요. 아까 깨달음, 제가 늦게 와서 뒤에 들었지만 깨달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깨달음은 깨달음을 실천하지 않으면 어리석어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천, 그리고 안다는 것은 눈에 보여주거나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들 이렇게 명리로 사주로 알아낸 거를 설명하셔야 되잖아요. 그 설명을 말로 하셔야 되죠. 눈에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내 스스로 내가 어떤 사유를 해야 말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게 아무리 많아도 설명을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뭐 교수들하고 얘기도 하지만 교수들은 한계가 있어요. 실천을 하지 않아요. 일상에서. 하이데거가 얘기했는데 그 깨달음은 그 일상의 실천을 한 다음에 그리고 사유는 그 다음에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 사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커피 그 시커먼 거 처음 봤을 때는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걸 두고 이걸 뭐 그냥 먹을까 뜨겁게 먹을까 차게 먹을까 뭐 우유를 넣어 먹을까 이 사유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마셔보고 난 다음에 거기 뭐 난 좀 달게 먹을 거야. 모든 일이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게 해야 된다 사유는. 그래서 실천이 무조건 먼저입니다. 그럼 또 안다는 것은 알면 실천을 요구한다. 내가 진정으로 알고 깨닫게 되면 실천하지 않을 수 없다. 맞습니까? 네. 실천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네. 아우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언어 철학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철학관 하시잖아요. 근데 철학에 대해서 거의 철학책 많이 안 읽으시죠? 네. 그럼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철학관 걸고 하시면서.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들이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서로 이렇게 그러는 게 상당히 안타까워하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자, 제 철학이 뭔지 잘 모르시겠죠? 철학. 지금부터 나는 철학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제 이름은 드디어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 돌 던지면 피해야 되는 김씨였습니다. 태어나기는 김진호한테 태어나서 김씨였습니다. 그게 너무 흔한 성이라서 되게 마음이 안 들었어요. 근데 그 불교 시간에 불교가 중국에 들어오는 그 얘기를 하면서 금인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불상들이 금도금을 했지 않습니까? 들어올 때. 그 성인을 부를 때 금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금자가 쇠로 바뀌면서 김으로 왜 바뀌었을까? 아, 나는 금으로 할래. 이게 제 철학입니다. 모든 거는 그 지금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 데를 따르지 않고 의심하는 겁니다. 나는 김자를 어떻게 쓸 것인가? 저는 성을 쓰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했었어요. 그냥 이름만 쓸까? 이름은 마음에 들어요. 하나 일자, 서울경, 클경, 일경 숫자도 진짜 크고 뭐 울산 제1경이다 이러고 고향을 말할 때 미스 외갈이다 이러고 그 이름이 재밌게 사람들하고 첫 대면하기 좋아서 이름은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성은 너무 흔해가지고 뭐 마녀 인경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제가 하는 철학이고요. 철학은 이렇게 어떤 생각, 깨달음 그런 게 왔을 때 바로 일상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 나이는 551살이에요. 제가 51살을 쓰는 거는 저는 나이 드는 걸 좋아합니다. 38살부터 40 빨리 됐으면 좋겠다.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만으로는 49이라고 우겨도 됩니다. 생일이 늦어서. 그래도 551살. 500년 왜 붙였냐 하면 그 좀 얘기가 길어서 근데 너 언제 왔니 이러면 500년 전에 왔어. 500년 전부터 와 있어. 이렇게 농담처럼 써먹기도 하고요. 세상이 참 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보기는 세상이 돌아가는 게 사람 길이 아니고 차의 길이 돼버렸고 이런 게 너무 서글퍼서 나는 그냥 500년 더 먹었다 생각하자. 너무 스트레스 받고 괴롭더라고요. 왜 저럴까? 그래서 나는 그냥 500년 더 먹었다 생각하자. 그래서 500살 붙였고요. 고등학교 때 또 야 500년 전부터 그랬는데 이런 농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마음에 들기도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제 이름 이제 별명이 1, 2지 않습니까? 원래는
1, 2인데요. 진리였어요. 그 형이상 철학이 진리를 사랑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진리였는데 점점 넘어가다가 일경이니까 1, 2. 그 맨날 1, 2 있다 이러면 그래 나 있어. 그렇게 써먹기도 하고 1, 2가 계속 불러봤지만 마음에 들어서 쭉 갈 것 같고 여러분들도 별명 붙이시죠? 그 별명 붙여보는 거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의 생각과 철학을 넣어서 지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애들 영어 강사할 때 얘네들 너희들은 그냥 이름은 네가 안 지어봤는데 너 스스로 정말 재밌고 정말 심사숙고해서 이름을 지어라. 그동안 있는 거 말고. 그래서 정말 재밌고 그렇게 많이 지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예의는 없고 교양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잘 모르시겠죠? 이거 제가 한때 집 나와가지고 당구장에 열심히 갈 때 동네 당구장 사장하고 친구가 됐었는데요. 거기는 온만 논팽이들이 다 오잖아요. 죽치고. 거기 문길이라는 사람이 나보다 한 3살 어린 사람 남자가 있었는데 옆에 사람들 다 있고 다른 사람들 하는데 뭐 안 들어가면 욕하고 큰 소리 하고 뭐 배 올리가 끓고 막 이러면서 동네 행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행님 어서 오십시오. 그래 내가 물을 먹으려고 이러니까 어디 행님 먼저 안 주고 먹냐. 저걸 보면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저분이 예의는 있고 교양이 없는 사람이구나. 어떤 건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예의 없고 예의 한다는 거는 친하고 싶고 좋아한다는 거고요. 그 예의나 뭐 격식은 친하고 좋아하면은 거기서 다 뭐 주고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요. 그 교양은 여기서는 우리 예의 중국 예가 너무 잘못 들어온 것도 얘기하고 싶은데 그리고 이제 저한테 노친구가 있어요. 80 중요한 분인데 지금 한 82 정도 됐나? 제가 영대 이제 서영학과 다시 편입학해서 갔을 때 되게 내가 책을 읽게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그 제일 좋아하는 철학자 중에는 그 헨리 데이빗 소로우 혹시 들어보셨어요? 월드 시민불복종. 아, 역시 연배가 시민불복종. 링컨이 하도 아무리 전쟁하지 말라고 해도 그때 링컨 때 맞아요? 남북전쟁 할 때죠. 그 세금거다서 하니까 그 시민불복종 할 수 있다 이래갖고 72시간 안내가 감옥 가서 쓴 게 그 시민불복종 아주 짧고 그런 건데 이 헨리 데이빗 소로우가 소설 쓰지 말고 자기가 실천한 것만 써야 되고 산속에 뭐 나무를 한 트럭 해서 그 사람은 부지런하다고 하고 산에 돌아다니고 열매 따먹고 하면은 게으르다고 하는 거 그런 거나 월든 호숫가에서 인간이 얼마나 싸게 살 수 있나 2년을 그린 그 책을 이 노친구가 나한테 이분은 사북사태는 아시죠? 사북사태 그때 주동자 해가지고 성금강인데요. 그 정기고문하고 뭐 일본 미국으로 도망다니다가 결혼도 안 하고 애들하고 이제 손금 봐주면서 그 영대 앞에서 그러다가 날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10년 넘게 친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전 국민의 친인척화 하시죠? 이모 삼촌. 말은 이모 삼촌인데 정말 친하진 한 개도 않으면서 말부터 먼저 친하고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면서 이모고 삼촌이고 오빠고 누나고 그 전 국민의 친인척화하는 거 그거 진짜 안 좋아해가지고 저는 거의 다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 예전에 보신 분도 있겠지만 남자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한동안 없다가 그 남자친구를 소개하자면 그렇죠. 그러세요. 얼핏 예상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딱 규정되는 게 있습니다. 순진무식하고요.
천진난잡해서 좋아합니다. 네. 천진난만이 아니고 난잡. 네. 어렸을 때는 순진무구할 수 있고 천진난만할 수 있는데 어른이 순진한 거 그냥 무식이고요. 그분이 딱 전형적인 예입니다. 어른이 천진하면 난잡합니다. 동의가 안 되십니까? 남자친구 이름이 동입니다. 동이. 이 유튜브 나가면 안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혹시 주윤발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저도 주윤발 아는데 뭐 동글동글하게 생겨가지고 별로 호감이 아니었는데 최근에 모습 어땠어? 너무 모습도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요? 멋지죠. 그죠? 그 젊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못생깁니까? 못생겼다고 보여집니까? 더 멋있어졌다고. 그죠. 더 아름다워졌죠?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 교수님이 그 말을 교수님도 하면서 김일경 쌤 같은 사람이다. 저도 참고로 전기세 1,000원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거는 사적으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 다 했나? 그래서 공자 역할을 그 수업하기 전에 주윤발이 공자 역할을 했었어요. 보셨어요, 혹시? 생각보다 잘 어울린다 했는데,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절대 취해지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그 어느 좋은 것이, 그러면 취해진다는 것은 좋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 어떤 좋은 것이 세월이 오래 간다고 해서 취해지는 걸 본 적 있습니까? 없으시죠? 없죠? 없습니다. 좋은 거는 시간이 쌓이고 세월이 쌓일수록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저는 이제 칸트 보면 판단력 비판이 미학인데요. 여기서 이제 나이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미학을 안 해서 아름다움에 대해서 너무 이해도가 없어서 세상이 이렇게 잘못돼 간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오게티. 그러니까 주윤발이 왜 아름다워졌냐면 제가 저기 뒤 갖고 있는 베이컨 경험론자 아시죠? 수상록에 보면 미에 관하여 나오는데요. 피부색보다 생김새가 낫고 미에 대해서 생김새보다 품이 있는 몸짓이 더 낫다. 그렇다면 5살에는 그냥 5살의 그런 몸짓인 거지 젊음을 미에서 뺀다면 아름다운 젊은이는 한 명도 없다. 결론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윤발이 품이 있고 눈빛과 분위기와 그렇게 살았는 것 때문에 더 아름다워진 거죠. 그리고 이제 평범한 아름다움은 대충 그냥 고만고만하게 생기면 그럴 수 있지만 뛰어난 아름다움은 불균형을 가지지 않은 것이 없다. 그게 오게티라는 말 아시잖아요. 오게티. 티가 없으면 옥이 되겠습니까? 그죠? 동의 못하십니까? 불균형을 가지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도 유튜브 나가면 저 예를 드는 게 사람들한테 김태희를 예를 들거든요.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빨 교정까지 해버려 가지고 저는 이빨 교정이라도 안 했으면 정말 더 매력적이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미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저야 이 넉대대한 얼굴 이게 늘 고민이고 컴플렉스고 하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제 매력이 생긴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림을 그릴 때도 제가 소양화 됐으니까 그림을 그릴 때도 어떤 도화지에 색을 칠하고 선을 하나 더 긋고 이렇게 해서 아름답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 갖고 태어난 이 얼굴은 왜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아름답습니까? 이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주름을 좀 더 멋있게 하나하나 만들고 인상을 좀 더 멋있게 만들고 저도 이거 점 이렇게 선크림도 아예 안 바르고 여름도 다 살거든요. 점 있어야지 볼 게 있잖아 뭐 이렇게 농담도 하는데
그 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자연미 물방울을 하나 탁 떨어뜨리면 그 자체로는 오히려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그것만 내가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근데 그거 좀 빗나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추해지죠. 그런 겁니다. 자연미는 어떤 것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최고로 아름다운 거고, 그 저는 지난번에 말했듯이 이목구비가 있지만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존재는 다름으로 나타나거든요. 같은 거는 존재가 아닙니다. 존재자는 존재가 아니고, 그래서 저로서 가장 아름다운 거죠. 저보다 예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같은 사람이 없는데. 그리고 저는 저의 우주, 태초부터 저는 이어져 와서 지금의 내가 있는 겁니다. 여기 세포에 다 그 양자역학 좀 하신 것 같은데, 양자역학에서 그걸 다 증명해냅니다. 미시계에서. 자, 또 세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서양 철학 하기 전에 주역도 듣고, 혹시 양명학 아세요? 양명학, 왕수인, 그죠. 그 자기 스스로 성인이 되기 위한 방법을 실천하기예요, 완전히. 그 저는 늘 실천에 관심을 뒀었기 때문에 그 주역에 그 64개잖아요. 음양. 그게 이제 그 라이프니츠 미분 적분 만든 철학에서 뭐 삶은 미분이냐 적분이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그 수학의 마지막 미분 적분 한 그 사람이 그 이게 이진법이라고 해요, 주역이. 음양 하면은 이진법의 그 동그라미 왜 해가 64개 똑같습니다. 그 라이프니츠가 이 주역 그 음양을 보고 그 아주 놀랬다 그런 말을 해서 훨씬 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 또 공자 아버지가 몇 살인지 아세요? 72살입니다. 72살이었고 공자 이제 엄마가 안시부인이라고 20대. 그래서 공자가 태어나자마자부터 그 스스로 모든 걸 해야 됐기 때문에 못하는 게 없고 그렇게 15살부터 학문을 하고 그랬다고 해요. 저는 그걸 듣고 나이를 많이 나서 뭐 이세를 놓는 게 이 분명히 뭔가 이 이유가 공자가 그렇게 된 게 72세와 연관 지어야 한다. 12연기. 원인이 없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태초가 없었으면 지금 없고 엄마가 없으면 내가 없고. 당연히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 애를 하나 낳아볼까. 551살이지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제 소개가 되게 길어졌네요. 그리고 이제 언어 철학 하겠습니다. 언어가 뭡니까? 제 철학은 이렇게 제가 뭐 모든 책에서 아까 소로우가 얘기 나온 거는 참 빼먹었네요. 그 사람 너무 좋아하고 실천하고 하면서 하루에 4시간 꼭 산책하고 하면서 그 사람이 읽은 책은 내가 다 읽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 보면 뭐 노자, 힌두교 경전, 뭐 바가바드 기타, 그리고 뭐 공자도 나오고요. 쭉 그렇게 따라가다가 보니까 노자는 저는 이렇게 다 적어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여러 많은 책을 읽을 필요는 없고요. 어떤 그런 괜찮은 책은 또 필요는 합니다. 읽고 사유를 하셔야 돼요. 데카르트가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하지만 생각한다는 거는 뭐 걔도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제 하나 의심한다를 해야 됩니다. 의심한다. 의심하는 나는 의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의심하면 됩니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왜 화두라는 거 있죠. 두자는 잘못 붙었다고 하는데 화가 말이지 않습니까? 어떤 말을 제가 똑같이 뭐 분석 철학에서 애매모호를 구분해 보려고 저는 사전을 찾지 않고 제가 모든 걸 구분해내고 그러고 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여러분도 말을 잘하려면 개념을 잡아야 되고 개념을 잡으려면 분석 철학을 해야 됩니다. 칸트가 개념 우리는 경험으로 말이라는 거는 아까 의미 얘기하셨죠. 비트겐슈타인이 모르시죠? 언어 철학에서는 가장 내노라 하는
철학자고요. 그 비트겐슈타인이 언어는 사유다. 언어는 사유다 이렇게 말했고요. 말의 의미를 파악하지 않는 것은 감수성이 부족한 것이다. 감수성은 경험으로밖에 얻을 수 없다. 경험이 어떤 겁니까? 경험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직접 체험해서 몸으로 체득한 거예요. 눈, 코, 입, 시각, 청각, 우리 그 오감, 그거에서 못 벗어나죠. 그걸로 경험하죠. 감수성 아시죠?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을 상대할 때 감수성이, 말의 의미를 파악하고 감수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뭐 커피를 보지도 않고 저 사람이 커피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공감하는 또 더 조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공부도 그 왕阳明이 얘기할 때 공부는 그 일상생활에서 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리고 실천을 한 다음에 다음 단계가 옵니다. 실천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행합일, 그 양명하게 지행합일이 나오는데요. 지행합일에서 저는 이제 실천이 먼저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지가 먼저 나오잖아요. 생각하는 거.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 숨 쉬고 있지 않습니까? 숨 쉬지 않으면, 살아있지 않으면 생각할 수 있습니까? 숨 쉬는 이런 실천을, 호흡하는 실천을 해야지 사유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모든 일은, 사유는 어떤 일을 끝내놓고 하는 게 사유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그 경험. 그러면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황당하고, 그 양명철학이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서 나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어떤 상태인지 제가 질문을 지금부터 한번 드리겠습니다. 쉬운 것부터. 말의 의미를 파악하지 않는 것은 감수성이 부족한 것이다. 감수성 부족하시지 않죠? 그 스승과 제자가 길을 가다가 수양보들이 막 흔들리는 걸 보고 제자가 서서 스승님 나무가 흔드는 겁니까? 바람이 흔드는 겁니까? 그래서요,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네 마음. 달콤한 인생 보셨군요. 네, 이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그 예사분들 아니시라는 거 알고 있고요. 그래서 또 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만 들어가지고는, 근데 혹시 그 알기 전에 맞추셨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 예전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뭐 이렇게 깃발이 흔들릴 때 바람이 흔들리는 거냐, 뭐 네 마음이 흔들리는 거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말씀하셨어요? 네 마음이 흔들릴 거다 말할 거라고? 아니 근데 이제 책에서 들어서 책에서 보거나 들어서 아는 거죠. 시인 아니면 시집에서 나온. 일단 바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질문에서 말의 의미를 파악하지 않으면 네 마음이 흔들린다 대답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상대방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말의 의미를 잘 파악하고 일단 먼저 그 사람을 이해해야 됩니다. 나와는 완전 다른 우주입니다. 그 선입견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도 맞아요. 이해해서. 그래서 내 선입견, 내 어떤 견해를 갖고 있어야지 또 비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 선입견을 확실히 가지고 그 사람을,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말의 의미를 파악하는 게 이해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의미는 잘 파악이 되시면 그 다음에 설명이죠. 설명을 잘해야 되겠죠. 설명에 대한 거 하나 질문 드릴게요. 오른쪽 아시죠? 네. 왼쪽 오른쪽 할 때 오른쪽. 오른쪽 설명해 보세요. 오른쪽 설명해 보세요. 왼쪽이 아닌 것. 뭐 모르시는 건 아니죠? 왼쪽이 아닌 것. 그래 해도 됩니까? 정말? 에테르, 오만 기와 뭐 다 아신다고 하시면서
이치를 이용하셔야지. 무슨 왼쪽이. 그리고 왼쪽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이거를 궤변론자라고 하죠. 소피스트라고 하죠. 아, 저거는 소피스트 안 되겠다. 혼나겠다. 소피스트 분들한테. 이거는 그냥 떼쓰는 거. 설명해 보세요. 뭐 이런 쉬운 것도 이거 말문이 막히시면 어떡합니까? 그 아까 그렇게 깊은 의미와 뭐 그냥 짝이 다른 게 오른쪽 왼쪽 아닐까요? 그 규정 짓지 않고 오른쪽 왼쪽이라는 걸 딱 규정 짓지 않고 오른쪽을 모르는 사람이 그거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규정을 아, 안 지었을 때 안 짓고 그냥 규정 안 지었을 때 서로 다른 거 서로 다른 거 그 중에 오른쪽을 설명하셔야죠.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있는데 오른쪽을 설명하시라고요. 어릴 그러니까 때 니는 밥 먹는 손이라고 구분한 아니 왼손잡이도 있고 왼쪽이란 오른쪽이 존재하기 위한 상대적인 무슨 그거 아닙니까? 그냥 오른쪽을 그러니까 왼쪽의 그 실사를 표현하기 위한 그러면 또 왼쪽을 물상이 설명해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 알아듣도록 설명해 보세요. 똑 닦면서 저는 씻습니다. 운동하면 오른손으로 밥 먹어. 그죠? 이렇다는 거예요. 그 스스로 내 처지가 어떤지 생각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그 일본 영화에 나와요. 그 행복사전이라고 사전을 만드는 사람을 이렇게 오른쪽을 설명해봐라 해서 하는데 저는 그 사람이 대답하기 전에 대답했어요. 해 뜨는 동쪽을 바라보고 남쪽. 그게 오른쪽입니다. 해 뜨는 쪽을 바라보고, 동쪽 빼고요. 해 뜨는 쪽을 바라보고, 동쪽, 남쪽. 맞죠? 해 뜨는 쪽을 바라봤을 그거는 때는 사전 작전 아닙니다. 자, 여기서 못 넘어갑니다. 제가 한 예를 드렸죠. 무수히 많습니다. 네. 자, 어떤 원리인지는 아시겠죠? 네. 무수히 많습니다. 해지는 쪽을 바라보고 남쪽일 수도 있겠고, 그죠? 그건 응용이 아니고 이해가 다른 부분에서 네, 얼마든지 활용할 수 네, 있다는 네. 건 이해가 돼요. 동서남북 빼고 다른 데서 말해보세요. 아니, 근데- 엄청나게 많아요. 아니, 많은데 얘기를 수학 잘하시잖아요. 아니요. 숫자에서 찾아보세요. 1에서 1에 있죠. 공부 잘한 거 맞습니까? 미분 적분 포기하셨죠? 숫자가 오른쪽으로 많이 지우셨네. 숫자 아니 전체 숫자에서 정면을 봤을 때 오른쪽으로 많이 지우셨잖아. 내가 숫자에서 찾아보라고 힌트 드렸는데 이 모르는 건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덜 훌륭합니다. 집에서 동그라미 쪽 됩니까? 이 없죠? 네. 또 찾아보세요. 마지막 하나만 찾으세요. 하나만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원리 정해진 원리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이쪽 뭐 그건 제발 좀 그러지 마시고 근데 너무 자 힌트 드릴게요. 자동차 운전할 때 그렇지 운전사 옆에 조수석 그렇지 자동차의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 자동차의 경우 그렇죠. 금일경의 경자가 오른쪽에 있네. 일자를 주신 거. 경쪽 경자 쪽 아이고 참 네 맞습니다. 시계 12시에서 3시 쪽 이런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조금의 원리를 알면 설명할 수 있는데 여러분 못하셨죠? 자 이제 인정하시죠? 네. 제 얘기가 하찮은 얘기가 아닌 거 인정하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철학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먼저 좀 잘 설명하고 잘 설명한다는 거는 그만큼 안다는 거거든요. 안다는 것은 눈에 보여주거나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네. 그 분석 철학에서 여러분들 한자 많이 하시잖아요. 마지막 문제 이거 내보자. 이거 진도 나가는 거 무시하고요. 여기서 다 그냥 하는 데까지만 해볼게요. 애매모호. 이거 분석 철학의 기초 처음 문제예요. 애매모호. 구분해 보세요.
애매하고 모호하다. 같이 붙였을 때도 있지만 애매하다, 모호하다, 분리해서 쓰기도 하죠. 그게 어떻게 구분 짓겠습니까? 아까 제가 왜 예의와 교양도 약간 그 가치 판단을 제 나름대로 하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말을 잘하고 하려면 이런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말의 개념을 그 칸트 이제 순수 이성 비판에서 야 원을 그려봐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누구는 소쿠리 엎어놓고 그리고 근데 이 철학을 한 이 개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막대를 꽂고 실을 이렇게 딱 당겨서 이렇게 쭉 돌리는 거죠. 이게 이제 철학을 해야 되는 이유인 거죠. 더 작은 거 그려보라 하면 또 뭐 사과 찾고 뭐 동전 찾고 또 이래야 됩니까? 이 원리 작은 거 이렇게 작게 해서 돌리면 되고 크면 크게 되고 이게 이제 개념 정리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이라는 게 이 개념 정리를 해줘야지 내가 아는 거를 그 사람한테 적용해서 이해를 하고 잘 말할 수 있는 거겠죠. 애매하고 모호. 이거 숙제로 낼까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할 때는 너무 왜 그동안 해왔던 것에서 어느 정도 그 선생님 어느 정도 깨달으신 이 분야에서 깨달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뭐 그 과학,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서양 철학도 정말 좋아요. 사실은 다 보면 인도 철학도 좋고요. 베다 경전에도 뭐 시간이 죽음이다 이런 얘기도 다 똑같아요. 시간이 죽음, 나라는 거. 이 내부 안에 있다. 그래서 나와 외부가 똑같고 그때 그 관측, 파장 내가 관측하면 입자로 있고 관측하지 않으면 파장으로 있습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 그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우주가 관측한다고 하죠. 그래서 내가 우주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나는 나의 우주. 근데 이제 어떤 상대를 할 때는 나의 기준, 나의 그걸로 해석이 안 되고 그 사람을 좀 더 알고 정말 다양하게 적용하고 어떤 기본 원리를 알고 다양하게 적용해서 말을 해야지 그 사람한테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또 이제 소크라테스가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 삼파술이 좋겠어요. 여러분들한테 뭘 말씀드리나 생각할 때 삼파술이 어떤 거냐 하면 이제 주고받는 거지 않습니까? 정사각형 2cm인 정사각형을 그 하나도 배우지 않은 머슴한테 2배로 할 수 있는 거를 처음에는 모른다. 4cm라고 4cm 아니잖아요. 면적을 2배로 하는 거. 선이 2cm인 그 정사각형을 면적을 2배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4cm 아니죠? 맞습니까? 4cm는 4배가 그렇죠. 그거를 이제 소크라테스가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너 이제 쭉 따라가요.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지 하면 머슴이 대답하고 쭉쭉쭉 따라가다 보면 스스로 안다는 거죠. 그래서 상기한다. 상기설이랑 삼파술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람을 이제 고객을 대할 때 나도 진실하게 먼저 아는 거는 솔직하게 얘기하시고 모르는 건 모르겠다 하시고 스스로 이제 좀 더 마음을 풀고 자신의 말을 많이 하도록 그 변증법, 소크라테스 변증법도 많이 들어보셨죠? 대화입니다. 변증법이. 또 모든 해결 방법은 너는 뭐 과거에 어땠냐 일을 다 한 다음에 사유해야 되는 그 말은 과거에 그런 어떤 비슷한 경우를 너는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는 것도 괜찮고요. 그러면은 상상력, 존재는 다름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과거의 것과 이 사람이 얘기하고 서로 솔직하게 왔다 갔다 얘기하면서 좀 더 다른 방법을 찾아주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맞는 거를. 정말 어렵고 힘든 그때 찾아와서 정말 귀 기울이고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람한테 너무 그때도 얘기했듯이 돈은 맞고 돈 되면 맞고 돈 안 되면 틀리다 이런 관점으로만 넣어보시 마시고 마지막으로 얘기할 거 있다. 틀리다 너무 쓰시는데 제가 논문 수료를 2년 끝냈고 논문 쓰려고 가는데 내 논문 주제가 그거예요. 다르다는 있고 틀리다는 없다. 존재는 다름, 특이성. 우리가 그 진화를 생각해 보면 압니다. 진화는 돌연변이로만 진화합니다.
똑같이는 진화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거는 진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 개체 진화. 우리는 그 종의 진화원 얘기했는데 저는 우리 개체 진화를 하자. 이런 생각이에요. 변화하자 늘. 오늘 내가 뭐 차를 타고 갔다고 해서 내일도 무작정 그냥 차 타고 가지 마시고 오늘은 뭐 걸어볼까? 뭐 그런 거 무조건 다르게 모든 걸 그런데 그거는 일상에서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거를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지 않고 괜찮은 말을 해줄 수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그 정도로 와 3분의 1도 못했네요. 뭐 정기신 이런 그런 것도 그리고 얘는 그 공자님 얘는 정말 잘못 들어와가지고 아래 사람을 대할 때 예로서 대하라 통치 수단이 얘였거든요. 백성을 예로서 대하지 않으면 난폭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윗사람이 아래 사람을 대할 때 예로서 대하라 했는데 우리는 완전히 거꾸로 됐어요. 안 그래도 뭐 권력자, 어른, 나이 많은 사람한테 오히려 예를 하라니 정말 이건 잘못 들어온 것 같고요. 나이가 몇이냐 이렇게 하니까 정말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틀리다 쓰지 마세요. 나와 다르다고 보셔야죠. 이 세상에는 같은 거는 정말 쓸모없는 겁니다. 같다는 거는 쓸모없는 겁니다. 그리고 정답조차도 틀린 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냥 이 문제에서 뭐 다른 정답일 수도 있죠. 모든 과학 이런 게 틀린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결국 그게 틀렸다로 증명되는 게. 그러니까 틀리다는 정말 없습니다. 쓰시면 안 되고요. 이제 강조하거나 막 꼭 필요할 때 쓰시고 무조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틀린 건 없습니다. 다른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 또 말로 하시니까 가끔 요즘은 박사학위 가정 사람들도 틀리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자막에도 틀리다 나오면 다르다 나오는데 자존심 안 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틀리다 쓰지 마세요.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나와 같지 않으면 틀리다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이 세상이 조금 같이 화장해서 거기서 더 예뻐 보려고 하고 저는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니까 너무 독보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와, 돈 한 개도 안 들고 노력 한 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저는 세제도 안 쓰고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독보적인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참 다르네. 그쵸? 저는 대단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철학한다 하실 것 같으면 내가 모든 대부분의 사람과 일상생활에서 다르게 하는 2개 이상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같은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오히려 돈도 좋아하지 않고요. 돈에 대한 생각도 완전 다르고 하여튼 뭐 그렇고요. 그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게 들어주시다니 진짜 고맙습니다.